따라만 해도 실력이 솔솔. 커피 식인 윤보영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 교실. 이번 시간에는 감성시 쓰기 꿀팁 6번째. 풍선 하나로 짧은 감성시 10편 적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쓰기에도 지름길이 있다. 감성시, 전통시와 구분되는 짧은 감성시는 그렇습니다. 그 지름길 꿀팁 연작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번째 꿀팁으로는 풍선 열전이라고 제가 설명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풍선, 이 풍선으로 시를 쓴다면, 그것도 짧은 감성시를 쓴다면 과연 가연할까? 그 시를 또 연작시로 쓴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시를 쓰기 전에 풍선의 특징을 잘 살피고 그 특징을 생각으로 대체할 부분을 찾아서 대체시키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풍선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감성시에 적용할 풍선의 특징. 먼저 공기를 넣습니다. 맞죠? 풍선은 공기를 불어넣죠. 이 풍선은 가볍죠. 가벼우니까 들고 다닐 수도 이 하늘로 뜨기도 하죠. 근데 풍선은 예뻐요. 그죠? 동심을 유발하죠. 이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또 갖고 싶어 합니다. 또 이 끈으로 묶었다 그 끈을 놓았을 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 날아오르는 풍선이 아쉽습니다. 요런 7가지를 감성시 쓰기 공식에 접목시키면은 이게 감성시가 됩니다. 풍선은 이런 특징 7가지도 더 넘겠죠. 그 사실을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을 정해서 시를 적으면 됩니다. 어떻게 풍선이 감성시가 되고 또 연작시로 쓸 수 있을까? 아직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실제적으로 직접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풍선 1번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고 끈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이죠. 끈을 놓치면 풍선이 날아갈까 조심조심. 맞죠? 요걸 비교 기법을 이용해서 내 안에 그대 생각을 넣고 그림을 닫았습니다. 그림이 열리면 그대 생각 사라질까 조심조심. 요 날아갈까 조심조심. 사라질까 조심조심. 요 조심한다는 그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바람을 넣고 그대 생각을 넣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비교시켜서 한 편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까요? 풍선에 바람을 넣다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지? 요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아하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 바람이 그림에 담긴 그대 생각이라면 갑자기 바람을 넣다가 이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다가 내 그리움에 이 바람처럼 그대 생각을 넣으면은 이 그리움은 어떻게 될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기분이 좋아 날아오를 때까지 넣을 텐데, 여기 이제 넣었을 때 내 기분, 이 그리움에 그대 생각을 너무 많이 넣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기분이 이렇게 떠오르도록 이럴 때까지 넣을 텐데, 터지는 것도 모르고 넣을 텐데. 그렇죠. 풍선은 어떻죠? 너무 많이 넣으면은 터진다. 요런 성격 특성을 또 갖고 있는 거죠. 좋아요. 자, 다음 풍선은 공기를 넣어야 자기 역할을 하고, 그죠? 부풀어 오르죠. 내 그리움에는 그대 생각을 넣어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요건 자기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림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움 한 자락은 담고 사는 것이 없는 것보다 일상이 더 활력을 준다, 활력적이다, 힘이 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듯이 이 자기 역할은 웃을 수 있고 그 사람 생각을 꺼내보면서 잠시 바쁜 일상에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커피 마시다 커피잔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하면서 모습을 생각하면서 빙글에 웃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가지고 풍선과의 역할 비교를 시켰습니다. 자, 다음 이 풍선 보겠습니다. 풍선을 들고 내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누가 들고 갔어요. 이걸 들고 지나갔어요. 주위 사람들이 풍선을 본다. 사람들 시선이 이렇게 봐요. 보죠? 예. 나도 내 안에 그대 생각을 넣고 들뜬 기분에 웃고 다니면 이 들고 다니는 기분 좋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관심 없을 수도 있죠. 없어졌습니다. 왜? 저는 제 스스로가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풍선으로 연작시를 짧은 감성시를 적어가는 그 사례를 설명드리는 시간이죠. 자, 풍선에 공기를 넣고 건넬 때는 이렇게 자 불어가지고 딱 건넬 때는 조심하세요. 묶은 끈을 놓치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죠. 그리움에 그대 생각을 놓고 바라볼 때는 그 끈을 놓아주세요. 당긴 마음이 다가가게. 그죠? 그 사랑한테 내 혼자 계속 이렇게 꾹꾹 앓고 그 짝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딱 이렇게 전해달라는 거죠. 그죠? 예. 풍선에 산소를 넣으면 더 가벼워져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이 행사장 같을 때 이 풍선에 산소를 넣으면 이렇게 하늘 높이 날아가죠. 내 안에 산소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기분 좋은 그대 생각을 넣으면 그대 찾아 날아갈까? 내 안에서는 날아가겠죠. 날아가죠. 충분히. 예, 분명히 날아갑니다. 자, 이 풍선 가지실 분 저요. 서로 손을 뜯는다. 이 행사장에도 풍선 불어가지고 이 풍선 가지실 분 그러면 모여있던 사람이 저요 그러죠. 풍선 속에 그대 생각을 넣었다면 무조건 막무가내로 달려나가 제가 받겠죠. 안 주기 이게 만약에 내 생각을 넣은 거라면 그대 생각을 넣었다면 여기 있다가 달려나가서 얼른 이걸 받아야 되죠. 왜? 이 딴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왜? 그대 생각이니까. 풍선에 바람을 넣듯 좋아하는 사람 생각을 넣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 좋아하는 사람 생각 넣은 이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풍선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니까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쁜 풍선을 들고 이 풍선 받으실 분 하고 물으면 웃으면서 받겠죠. 하지만 풍선을 들고 제 생각이 들었어요. 드릴까요? 하고 물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안 받겠죠. 부담. 다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풍선에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움에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건넨다면 얼른 받겠죠.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니까. 풍선에 넣은 산소는 다시 통속에 넣을 수 없지만 이 통속에 담긴 거를 이 풍선에 옮겨 넣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산소를 다시 여기서 넣을 수 없죠. 공기는. 그죠? 그리움 속에 담긴 그대 생각은 다시 내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리움이라면은 그대 생각을 내 안에 넣을 수 있죠. 처음보다 더 많아져. 보고 싶어 고생은 되겠지만 고생은 되겠지만 그렇죠. 이 그림이 더 커져서 그죠? 보고 싶어 그대 생각이 더 많아져서 보고 싶어 힘은 들겠지만 예,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자, 행사장을 풍선으로 장식했다. 예쁘다. 그러목 풍선처럼 그리움 속 그대 생각을 넣고 내 안에 장식한다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예. 그냥 그리움은 느끼는 대로 보이는 거지 억지로 안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다음 요거 재미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다가 뻥 터졌다. 깜짝이야. 그때 생각 놀랐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 이게 걱정. 실제는 이런 걱정이 안 되지만 시에 이렇게 넣었을 때는 걱정되겠다 하고 웃으면서 예, 한번 그 감성시의 고유의 역할, 바쁜 일상에 잠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그 감성시의 역할을 이 시가 하는 거죠. 축하 무대는 풍선으로 장식하면 예쁘다. 행사장은 여러 사람이 보아주면 더 예쁘다. 그 예쁘기 때문에 하지만 그대 생각 담긴 내 그리움은 남은 보아야 더 예쁜데 요 비교를 시켰죠. 좋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풍선에 바람을 넣을 때는 터질 수 있어 조심조심. 그리움에 그대 생각을 넣을 때는 날아갈 수 있어 조심조심. 그렇죠.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사랑에서는요. 그죠? 예, 대부분 비교 기법을 써가지고 많이 적었네요. 그죠?
자, 이 풍선 한번 보겠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다가 빵 터졌다. 이런. 그때 생각하다가 풍선에 바람 넣고 있다는 사실 잊었나. 이런. 예, 이렇게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걸음이죠. 걸음. 공기를 넣는다. 가볍다, 예쁘다, 갖고 싶다, 날아간다, 아쉽다, 동심으로 돌아간다. 예, 터진다. 이런 것도 또 들어가 있겠죠. 풍선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성시 어떻게 공식을 이용해서 비교기법을 많이 썼는데 시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일공식 사실대로 적고 뭐죠? 생각을 적는 이런 것들은 직접 풍선을 불어서 이 행사를 하는 분들은 이런 시를 많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풍선 하나로도 짧은 감성시를 여러 편 적을 수 있죠? 그래요. 저 여러 편 적었어요. 다만 저는 시를 쓰겠다는 것보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풍선의 특징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마다 결론으로 이끌어 한 편의 시를 감성시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여 편의 감성시를 소개했는데 이게 다 좋다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리고 제 시로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채우시면 됩니다. 더불어 풍선을 다른 제목으로 바꾸어서도 이게 하나의 시로 적는 연습도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풍선은 바람을 넣어서 뭐예요? 이게 가벼워지면 하늘로 날아가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고무줄은 어때요?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다가 너무 늘어나면 끊어진다. 요런 특징 가지고도 쓸 수 있고, 또 자석, 무엇이든지 다 붙는 자석, 요거는 N극과 S극이 들어 있을 때 붙는 건데 요런 성격을 가지고도 이런 감성시를 쓸 수 있겠죠. 다음에 다시 감성시 쓰기 꿀팁 7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 연작 설명으로 영상을 드리는데 이 꿀팁이 여러분들이 쓰는 감성시 쓰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